안녕하세요. 대현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태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엑손모빌 관련해서 시추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석유랑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피팅 업체인 태광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24년 상반기부터 이 시추 관련된 부분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실적을 베이스로 한 기자재 업체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조선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그 중에서 태광과 성광밴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강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태광, 이 메이저 석유 기업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시추를 위한 참여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고 있는 건데, 과연 이 부분이 경제성까지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제가 저의 개인적인 관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태광 같은 경우에는 LNG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이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악화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는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도 계속해서 가스전 사업에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탐사 시추 한 대당 1,000억이죠. 총 5개 5천억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차적인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석유 테마가 정말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25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손모빌도 동해 가스전 사업 접촉을 했다라는 이슈와 함께 태광의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석유와 액화천연가스와 같은 이 시추 시설의 필수 설비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배관 자재죠. 그리고 이 관이음 세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태광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금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푸틴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다라는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 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7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념 갈등 그리고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되면 LNG, 유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LNG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도 현재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 리스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원유 테마라든가 조선 관련된 테마, 해운 테마들이 상승할 수 있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맞아떨어져 갈지 저와 함께 분석 진행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유가의 방향성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상승 탄력을 좀 받아주고 있습니다. 81불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만약에 4월달 같이 87불 그리고 2023년 9월 같이 90불 정도까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시장의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환율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유가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조선 업체나 조선 기자재 업체, 그 중에서도 태광은 시추 관련된 모멘텀도 섞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5월달쯤에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5월달이 아니었죠. 6월달쯤에 원달러 환율이 137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방 압력을 더 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고 1390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정세가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대표적인 수혜주가 수출하는 업체가 될 수 있죠. 조선 기자재인 태광이 주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제조업 지표, 원유 재고 같은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 유가가 상승하면 이 결국에는 태강은 LNG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원유 재고가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6월 30일과 7월 1일날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각각 나와주게 됩니다. 이 제조업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유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게 되고 LNG와 엮여 있는 종목들이 모두 순환매가 생기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7월에 시추 관련된 모멘텀이 한 번 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세부 계획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순환매 장으로서 태강 역시 한 번씩 들썩거릴 확률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강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강한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윗꼬리가 좀 많이 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가 자리 잡혀 있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2022년에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에서 투자 심리가 밀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일 역시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강 말고도 성강밴드도 주가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강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강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컨센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BPS 측면으로 봤을 때 매력도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의 주당 순자산 가치가 현재 가격적인 구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주당순 자산 가치, 밸류에이션, BPS 측면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태강 역시 관련된 수혜주로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금일 윗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출현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 물량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이 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동에 대한 리스크, 정세적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로의 전환세의 어떤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대선 전에 글로벌 정세에 대한 부분을 추적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환율에 대한 테마가 형성이 되면 태광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거고 LNG에 관련된 테마, 유가가 상승하면서 LNG 테마가 형성이 되면 태광이 여기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시추 관련된 테마까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태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태광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